속에서 발표된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선교 역파송의 마음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역이 있어 알아봤습니다. 에어컨 화재와 관련 8년의 법적 투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일본 CGN TV에서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부모들은 연일 밤새 농성을 이어나고 있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부모의 권리.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피켓을 들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 서 있는 학부모들은 그동안 제출한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함을 토로합니다. 여기 교육청에 시위도 하고 탄원서 제출하는 데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계속 들어주지 않고 교육청이 학부모 성인지 교육을 한다고 이게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고 참 애통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 아들 학교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그런 그 외설적인 교육이나 콘돔 교육, 그다음에 기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 저거 성인용품 가게에 있었던 거 아니야? 저도 아무것도 몰랐던 학부모인데 부모들이 훈육본이 있잖아요. 이건 AI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차별 금지, 차별 혐오라는 그런 내용이 싹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엄마의 훈육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 철회와 전면 개정을 위해 학부모들은 24시간 밤샘 농성 중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독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3년마다 수립, 시행되고 있는 계획으로 2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 안에 여러 문제 조항이 있는데 이 계획이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들의 삶과 학업에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 종합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런 인권 시스템과 학교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 이행 평가를 통해서 교육 공무원과 교사들의 이 실적의 인사고과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조항은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과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등입니다. 또 이를 위해 성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점 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성소수자 보호 문구를 빼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문화적으로 너무 그런 동성애 옹호 그 분위기가 심각한데 학교 교육에서마저 그런 올바른 의학적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못된 길로 많이 갈 것 같아서.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편향된 이념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곳,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교과서 이런 거는 정말 너무나 그냥 한 번만 들어도 아이들은 굉장히 그거를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리고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편향적인 정치 교육을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시키게 된다는 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에 이어 최근 전라북도에서도 전북 백인 목회자 모임 등을 주축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북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갖고 반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무분별한 성 정체성 등의 혼란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전북이 전국에서 최하위의 학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속에서도 점차 학생인권 조례 시행 지역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시, 전북, 제주도 등 약 7개의 광역시와 도에서 학생인권 조례 또는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조례 개정이나 폐지 청구를 해서라도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학생인권 조례가 발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부모들이 울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외침입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증가하는 난민과 비대면 수업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단순한 언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을 아예 몰랐었어요. 저는 이 센터에서 거의 2년째 공부하고 있고 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방글라데시 난민 제니퍼 씨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김포 M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육아 정보나 사회 정책 등 여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나 문화나 정책 그리고 편의적인 부분까지도 알려주고 때로는 이제 언니가 되어주고 인생 선배나 아니면 친구, 이웃이 되어주고 싶어요. 난민 지위를 얻어 국내에 입국한 경우 법무부에서 마련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를 6단계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5단계 이상 맞춰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정책적인 내용이 많아 1대1이나 소그룹 한국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계속 정착하기 위해서는 KIIP라고 해가지고 한국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한국어를 일정한 5단계까지 가야 이제 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라 난민들이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나마 난민들은 국가 지원을 받아 필수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난민 지위가 없는 이주민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시간과 재정, 지원 시스템을 찾는 등 언어를 배우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더 쏟아야 하기 때문에 정착 과정 중 어려움이 큽니다. 특히 이주민들이 배우는 외부 프로그램 중엔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교사들과 교재도 많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이주민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은 씨도 교육 내용을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어떤 다른 분이 하셨던 거를 제가 이어받아서 강의를 하면서 교재를 봤어요. 근데 교재를 봤는데 그 교재 첫 번째 게 소주 2병 주세요. 이게 그 다음 부분이 홍대 나이트클럽을 어떻게 가요? 강남에 술집에 어떻게 가요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있었고 또 어디에서 가르치느냐 또 누가 한국어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흘러갈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헨첸리 씨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M센터를 방문했다가 복음을 접했고 현재는 M센터 캄보디아 예배에서 설교 통역 등을 도우며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 한국어 수업은 할 수 있고 그 예배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을 알서 해서 믿어요. 근데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요. 정말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처럼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현지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잘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로 또 이렇게 성장을 해가고 또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구나. 최근엔 증가하는 난민과 시간과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사들의 공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한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어 교육에 좋은 여건이 조성됐다고 봐요. 지금은 난민들한테서 연락이 와요. 공부하고 싶다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에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한국어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선교의 방법이죠. 네. CGN 투데이 정지선입니다. 제조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는 안전하게 소비하는 것이 사회의 선순환 구조일 텐데요. 일본에서는 에어컨에서 발생된 화재가 인정되지 않아 울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겪은 교회가 나서 8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기도로 정의를 구현한 소식을 일본 CGN-TV에서 전해왔습니다.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10월 새벽 2시의 일이었습니다. ちょっと寝てましたらね、なんかちょっとガヤガヤするんで、なんだろうな、夜中に夫婦喧嘩でもね、どっかでしてるのかと。息子が気がつきまして、部屋に駆け込んできて、火事だ火事! 창가가 불에 타는 것을 본 나츠미 씨는 놀라 아이들을 피난시켰고 카즈시 목사와 토모아키 목사도 달려와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불은 더 거세졌습니다. でも怖かったんですよね。その火が家の中に開けた途端にわーって入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だから窓を開けられなかったんですね。でそのうちになんかパンパンっていうような音が外から聞こえてきたので、もうこれはダメだなと思って。 다락방에 남은 그을음은 피해 크기를 말해줍니다. 10대가 넘는 소방차로 화재가 겨우 진압됐고 카즈시 목사는 기도 열상으로 긴급 이송됐다 기적적으로 퇴원했지만 문제는 남아있었습니다. 가장 심하게 탄 자국이 남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에어컨 실외기 벽이 화재와 상관이 없단 경찰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에어컨 관련 화재는 이처럼 대부분 원인 불명으로 처리돼 피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회.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교회 입장에서 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변호사로부터 교회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そうだ、これは霊的な戦いだと。そしてまた多くの泣いている方々の代弁者として教会はやらなきゃいけないと。 소송은 쉽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기업 측에서 나온 다수의 유능한 변호사들과 소수로 맞서야 하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진술을 막는 등 부당함을 느낀 토모아키 목사는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証人席ありますよね。そこで立って3分ぐらい私お祈りしたんですよ。メーカーは良い製品を作り、消費者は安全に消費できる国の実現のためにどうぞあなたが正しい裁判長の判断を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にということでお祈りしたんです。 교회 성도들도 기도로 합심해 힘을 보탰습니다. 당초 승산이 없다고 알려진 이 재판은 일진일퇴 공방 끝에 2018년 도쿄 지방법원 승소, 2020년 도쿄 고등법원에 이어 최고 재판소에서도 전면 승리를 얻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信仰が大きくなりました。国地域司法でさえ神様は握ってくださるんだというね。神様生きてらっしゃるのねっていうことがね、お互いに言え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かね。 뜻하지 않은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신마츠도 교회.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기도의 용사들이 됐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스포츠 선교단체와 이란 기독교 위성방송이 협력해 이란의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크리스천 농구인들을 통해 이란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애슬릿 인 액션의 메건 소더버그와 모아바 TV의 마이크 한사리 대표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ure. So we've been running this event for 20 plus years. And the host city of the Final Four every year during the Final Four weekend. But due to the pandemic, this year we've had the opportunity to create it digitally. And so thankfully with CBN's partnership, we're able to present the Coach John Wooden Keys to Life Award for Character and Faith in basketball to the whole world. 이 프로그램은 모아바 TV가 이란에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Because the sports is a language of hearts. Sports and food are the two things that bring people together, regardless of what nationality, what culture, and what religious background. We are hoping that the love of sport that Iranian people have would allow them to come and understand how God can embrace them and give them new life through Jesus by watching this sports program. 메건 소더버그는 스포츠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we have found is sports opens up doors all over the world that would otherwise never be opened to Christians. And so using the platform that we've been given through sport, we can utilize that platform and utilize the influential athletes and coaches who have a voice that otherwise we wouldn't have to share their personal stories, to share the gospel. It's powerful. 이번 행사에선 전설적인 농구 코치 존 우든의 삶과 유산을 기념합니다. A few months ago, we worked with Athletes in Action and had the pleasure of broadcasting the national Super Bowl breakfast program into Iran, and the feedback was great. We're hoping that people of Iran would embrace, through the love of their sport, the message, the central message of love, not only for the sports, but love for God through this program. 또 가장 유명한 농구인들이 출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Yes. So we have Ernie Johnson, who anyone who watches the NBA would recognize him from the NBA on TNT. He's fabulous. Clark Kellogg, all love the Lord and are passionate to use this event as an opportunity to share that when maybe they wouldn't otherwise be able to on their regular shows. 마이크 안사리 대표는 이 방송을 통해 이란인들이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I really want the people of Iran to be encouraged and know that there's a family of Iranians who love them, but the global community, especially global sports community, loves them. Although basketball may not be one of the most top sports in Iran, the Iranian basketball team has never been given the privilege and the resources by the Iranian government to be able to thrive. They did win a bronze medal in basketball competition in 2016 Asian Games in Doha, Qatar. We're hoping that they'll be encouraged and know that we love them and we want them to be a part of the global community.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정부가 최근 주한 일본 대사 아이보시 고이치를 외교부로 초치해 앞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최정문 외교부 2차관이 아이보시 대사에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데 항의하고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촉구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단편 영화 이프 패밀리 시즌2가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영화는 실제 탈동성애자의 이야기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발생한 문제 사례를 담으며 총 8편으로 제작돼 5월 초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월드비전이 2021 글로벌 UK4 워터 하이킹을 오는 5월 26일까지 개최합니다. 월드비전에서 선정한 국내산 정상석에서 인증샷과 함께 SNS에 인증하면 1좌당 1만 원이 아프리카 식수위생 사업에 기부되는 이 캠페인은 월드비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 2일까지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청소년들에게 장기기증의 중요성과 올바른 생명의 가치관을 전하기 위한 청소년 홍보단 온택트 1기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2달간 청소년 대상의 SNS 홍보 및 콘텐츠 제작, 장기기증 인식,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봉사시간 인증 및 수료증 발급, 우수단원 포상 등의 혜택이 두어집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시애틀 형제교회가 오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4주에 걸쳐 공동체 30일을 진행합니다. 리셋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성도들은 30일 동안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믿음과 삶을 복음 안에서 굳건히 다지게 됩니다. 권준 담임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린 창립 50주년에 우리의 개인적 삶과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리셋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